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묘는 멀티룹 에즈와이즈 아치와이어의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루프 자체, L 루프 자체가 이와 같이 인접치아 사이에 이와 같이 루프가 들어가는 경우가 묘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L루프는 상하계 측절치와 견치 사이부터 그 다음에 후방으로 이와 같이 인접치아 사이에 L루프가 들어간 것이 됩니다. 이러한 묘는 1967년에 돌아가신 김영호 교수님께서 오픈바이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픈바이 치료에 있어서는 묘가 대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묘는 미아우로 발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와 같이 중국 한자에 있어서 매직 테크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발음 자체가 한국, 중국, 일본 똑같이 묘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김 교수님께서 이와 같은 묘의 발음을 묘로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EAW를 발음하실 때는 항상 묘라고 여러분들이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묘 테크닉에 대해서 많은 교정의사들이 알고는 있지만은 제한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픈바이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나 아니면은 마무리 단계에서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마무리 아치와이어라고만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묘 자체를 모든 부정교합 증례에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즉 오픈바이, 그 다음에 3급 부정교합의 치료, 그 다음에 2급 부정교합, 그 다음에 딥바이트, 클래스 1, 그 다음에 정중앙 변이 치료. 우리가 치료하는 모든 부정교합 환자가 증례가 되겠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묘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스트레스 없이 교정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저자는 외국에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묘를 해야만 하는지, 그 다음에 묘란 무엇인지 이 두 가지가 저자한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은 왜 묘를 해야만 하는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얘기하는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치아를 이동을 시키는 우리가 치과점이와는 이와 같이 두개골, 그 다음에 전신질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되겠죠. 그거를 이제 묘에 있어서는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부정교합에 따른 원인적 요소를 묘인 경우에는 특히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는 묘라고 하는 것은 교합을 더욱더 강조한 술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에 우리는 교정에서 이와 같은 2급 부정교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감별을 하면서 보죠. 원인적 요소를 볼 때 상악이 이와 같이 앞쪽으로 나와 A번 타입인 경우에는 하악은 정상인데 상악이 앞으로 나온 경우, B번은 상악은 정상인데 하악이 뒤로 들어간 경우, C번은 상악은 전방, 하악은 후방 위치, D번은 이와 같이 상악의 악골 관계는 정상인데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우리는 이와 같이 분류를 해서 봤습니다. 그럴 때 부정교합의 원인적 요소로서 이와 같이 치성 요인과 골격적 요인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상악 구치의 정출, 그 다음에 하악 구치의 정출, 그 다음에 UOP, 어퍼 오클루잘 플랜, 그 다음 POP, 포스테리오 오클루잘 플랜, 그 다음에 전방부 수직 고경, 후방부 수직 고경,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원인적 요소 면에서 봐야 되겠죠. 그럴 때 부정교합의 원인적 요소에서 크게 보면은 환경적 요소, 환경적 요소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프트 티슈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격적 요소, 뼈가 되겠죠.
그다음 지성 요소. 그럴 때 이와 같이 환경적 요소가 뼈, 그다음에 치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 요소는 머슬의 액티비티에 따라서 하이 앵글이냐 로우 앵글이냐 골격을 평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갈이가 심한 그런 환자들인 경우에는 치아에 마모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 요소에 의해서도 이와 같이 환경적 요소, 그 다음에 뼈의 자체가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환경적 요소인 경우에는 펑셔널 어댑테이션이 한 건지, 아니면은 근육에 의해서 치아에 펑셔널하게 더 헤비한 로딩이 들어갔는지 우리는 연관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뼈와 그 다음에 치아 상태를 평가할 때에는 덴탈 컴펜세이션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들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강의는 우리가 부종교합의 원인적 요소 파트에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묘인 경우에 있어서는 3급 부종교합인 경우에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상악의 구치가 정출되어 있는 것을 첫 번째 에티올로지 팩터로 봐요. 그러니까 UOP는 평탄해질 거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은 증가를 할 거고, 그 다음 POP도 평탄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악이 앞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치료하려면 상악의 제1대구치는 아파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UOP는 스티프해지고, 만약에 엔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감소가 된 경우에는 증가를 시키면 될 것이에요. 그 다음 POP를 스티프하게 해주면 치료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2급인 경우에는 어떻게 볼까요? 에티올로지 팩터로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이 감소가 돼서 2급 부종교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하악의 구치가 정출이 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POP 자체는 스티프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와 같이 소개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POP 여러 가지가 복잡한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용어들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묘인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2급인 경우도 보시면 치료 전략은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 증가시키고, 하악의 제9치는 아파를 시키고, 스티프한 POP는 평탄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악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오픈 바이스는 어떻습니까? 오픈 바이스는 3급 부종교합과 또한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상악 구치가 정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UOP는 평탄해지겠죠. 그러면 POP는 스티프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3급인 경우에는 하악이 앞으로 나왔지만은 오픈 바이스인 경우에는 하악이 후하방 회전을 해서 오픈 바이스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로 인해 POP는 스티프한 것을 보이게 돼요. 치료 전략은 상악 구치는 아파를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UOP는 스티프하게 하고 POP는 평탄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치아 이동을 할 때 어떠한 장치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과계교합인 경우는 어떻게 볼까요? 상악의 중절치가 정출이 되어 있냐, 그 다음에 이로 인해 UOP 자체는 스티프해지겠죠. 이런 경우 치료 전략은 상악의 전치는 아파를 시켜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UOP는 플랫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정조항은 어떻게 볼까요? 원인적 요소로 많은 사람들은 구치부 반대교합만 봅니다. 그런데 묘인 경우에는 수직고경의 차이를 주의 깊게 봐요. 수직고경의 차이도 구치부 수직고경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버티컬 디멘션의 디퍼런스가 있는지, 이 얘기는 POP의 차이랑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그 다음에 물론 상악의 아치 폼, 아치 코디네이션을 봐야 되겠죠. 특히 상악이 좁은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토크 차이도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중앙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경우들을 다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정중앙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는 우리가 왜 묘를 해야만 하냐? 우리는 묘인 경우에는 교합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종교합이 있는 경우에 교합 자체가 우리는 안면의 비대칭, 턱관절 질환, 또한 전신 건강의 불균형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교합 치료를 해야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왜 묘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고, 그럼 두 번째 경우 묘가 뭐냐? 첫 번째 경우는 묘는 환자 개개인의 맞춤형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교합 평면을 조절하는 것이죠. 세 번째 경우는 3차원적으로 3디멘셔널 투스 무브먼트를 허용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골격적 요소, 치성 요소, 환경적 요소는 서로 간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 돼요. 그 중에 있어서도 수직적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2급 부정교합, 3급 부정교합은 전후방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후방적인 관계라 하더라도 수직적 요소에 의해서 이와 같이 전후방적인 관계가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차이 수직적 관계에 의해서 좌우도 삐뚤어질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정치료했을 때에는 루틴한 교정치료, 쉽게 말해서 돌출입인 경우에는 재해소고치를 뽑아야 된다. 이에 반해 묘인 경우에는 맞춤형 교정치료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맞춤형 교정치료는 아주 좋아요. 개개인마다 얼굴 모습이 틀리고, 그 다음에 골격도 틀리고, 치아가 나온 양상도 틀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맞춤형 교정 치료를 하기 위해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서로 다른 골격의 형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성의 형태, 그 다음에 환경적 형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골격의 형태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ODI, APDI, CF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치성 요소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상하계 중절치의 수직적 높이, 그 다음에 UOP, POP를 통해서 치성 형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분석법은 ODI가 있고, 전후방적인 분석법은 APD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AB 맥실로맨디블라 트라이앵글, 상악은 팔라탈 플랜이 되겠죠? 하악은 맨디블라 플랜이 됩니다. 전후방적인 관계는 AB 플랜이 돼요. 이 AB 맥실로맨디블라 트라이앵글 내에서 우리는 치아를 배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이때 주어진 골격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이 치아를 어떻게 배열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ODI는 이와 같이 AB2 맨디블라 플랜이 이루는 각도, 그 다음에 APDI는 팔라탈 플랜이 AB 플랜이 이루는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강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더욱더 자세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묘라는 것은 뭐냐? 교합 평면에 기반을 둔 교정치료가 묘 테크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묘의 장점 무엇이 있을까요? 3차원적인 치아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3차원적인 치아 이동을 할 때에도 개별적인 치아 이동을 허용을 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치아 이동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개개의 상하하게 감압을 잘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치축, 치아의 경사도 등을 효율적으로 바꿀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묘라고 하는 것은 교합 평면을 조절을 용이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치아가 이와 같이 커브 오브 스피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후방부 치아들을 직립을 통해서 커브 오브 스피를 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교합 평면의 조절이고, 이러한 교합 평면의 조절은 수직 고경의 조절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세 번째의 경우에는 묘인 경우에는 우리가 치아를 이동할 때 약한 힘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를 로드 디프렉션 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아가 약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치아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특별한 부작용 없이 이동이 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를 통해서는 첫 번째로 3차원적인 치아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3차원적인 치아 이동은 우리는 교합면에서 보는 퍼스트 오더 밴드가 있고, 그래서 아이디얼 아치폼으로 치아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측방 또는 에서 보는 세컨 오더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이와 같이 근심으로 쓰러졌다 하더라도
치아를 충분히 직립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전방에서 보는 그 다음에 서드 밴드가 있습니다. 서드 밴드는 토크가 되겠죠. 치아의 협설측 이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묘를 통해서 개개치아의 협설측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묘하고 고무줄을 끼게 되면은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치열의 직립이 용이해지고 이는 교합 평면의 조절이 용이해지고 이는 수직 고경의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교합이 딱 맞게 됩니다. 그리고 치축이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전치열을 집단적으로 전방이나 후방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묘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오픈바이신 경우, 크레슬인 경우, 묘인 경우에서의 치료 과정은 간단합니다. 전략적인 레벨링을 하고 묘가 들어가서 고무줄을 끼게 되면 치아가 이동이 돼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묘를 했을 때 어떠한 치아 이동을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급 부정교합, 그 다음에 딥바이트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레벨링을 하고 상하게 묘를 써서 고무줄을 끼면 치료가 끝나게 돼요. 정주황 변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또한 소구치 발치 증례에 있어서도 아시다시피 발치 공간 폐쇄하고 그 다음에 묘를 해서 그 다음에 고무줄을 끼면 치료가 용이하게 끝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와 같이 2급 또는 3급 부정교합을 치료를 합니다. 2급과 3급은 골격적인 부정교합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은 뒤쪽에 수직 고경이 차이가 난다. 버티컬 디멘션이라고 하는 것은 뼈입니다. 이것도 골격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골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교합 평면이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즉 3급인 경우에 있어서는 교합 평면이 평탄하고 2급은 스티프합니다. 그럼 교합 평면은 뭡니까? 지성 요인이 돼요.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골격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골격적인 문제는 지성 요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2급과 3급 부정교합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골격적 문제가 지성 문제에서 생길 수가 있다라면은 2급과 3급 등 골격적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지성 문제를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 지성 문제는 교합 평면이 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양한 부정교합, 또한 조기 교정 치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바이트, 클래스 3, 클래스 2, 클래스 1, 딥바이트, 미드라인 데비에이션 모든 부정교합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교합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묘를 할 줄만 알게 되면은 모든 부정교합을 어려움 없이 효율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기존의 교정과 묘교정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기존 교정은 최근에 무엇을 많이 합니까? SWA의 미니스크류를 사용하는 게 지금 대세예요. 그 다음에 투명 교정 장치, 또한 수술 교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묘는 이와 같이 상하게 묘를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자는 20개로 나눠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정교합의 원인적 요소를 어떻게 보는지, 그다음 부정교합 치료, 그 다음에 부정교합의 진단, 그 다음에 디스크레판시의 타입, 그 다음에 셉을 분류할 때 심미적으로 할 건지 기능적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기존 교정에 있어서는 하악 전치의 위치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묘교정은 상악 전치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발치하는 부분이 소구치 부위냐, 그 다음에 대구치 부위냐, 그 다음에 악교정 수술의 가능성이 어떠냐, 교정력이 헤비포스가 좋냐, 라이트 포스가 좋냐. 그래서 바이오 미케닉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 교정과 묘교정을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교정치료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턱관절과 교정치료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교합을 우리는 만들어줘야 될 건지, 그 다음에 교합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조절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갈이에 대해서 어떤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이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가는 환자인 경우에 교정치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럼 교정력을 어떻게 가야 될 건지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교정치료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안정성, 그 다음에 맞춤형 교정치료냐 아니면은 루틴한 교정치료냐, 그 다음에 3차원적인 치아 이동에 대해서, 그래서 저자는 이와 같이 20개로 나눠서 분류를 해서 책을 발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묘스쿨에서 여러분들이 묘의 철학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묘를 통해서 같이 교정의 발전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왜 묘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럼 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용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앞으로 강의에서 계속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들에 일단 친숙하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